안녕하세요. 옛 성현들의 말씀과 옛것을 알아보는 천곡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싸움을 하다가 불리해질 때는 36개 주랭랑을 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36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병법 36개라 하면 병법에 관한 36가지 계책을 가리키는데요. 중국의 병법서이죠. 계책의 예시가 되는 36가지 일화가 모두 한자성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6가지의 상황 분류에 따라 각각 6가지의 계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 36개라고 하죠. 저자는 흔히 남조, 송의 명장인 단도제로 알려져 있어 이를 흔히 당공 36개라 부르기도 한다네요. 정사인 남제서의 당공, 그러니까 단도제의 36가지 계책 가운데 달아나는 것이 제일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단도제가 36개라는 방법으로 유명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과연 현존하는 36개가 진짜 단도제가 말했던 그 36개인지 그리고 진짜 저자가 단도제인지는 확실치 않죠. 왜냐하면 단도제의 계책이 확실한 주의사항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36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도제와 10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상하게도 국내에서는 손자병법과 엮어서 손자병법 36개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36개는 손자병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36개 중 2개의 이야기가 저자인 손모의 손자이자 편집자인 손빈의 일화이기는 하지만 36개에서는 일화를 인용할 것일 뿐이기에 손자병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손빈병법이 나오면서 손빈은 손자병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와 더더욱 상관관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36개 자체는 꽤 유명하지만 정작 각각의 계가 무슨 내용인지 상세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히는 대중에게 유명한 몇 가지 예, 그러니까 미인계나 성동계서, 36개 주랭랑치라는 주의상계 등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계들은 거의 인지도가 전무하다시피 한 수준이랍니다. 삼국지 조조전에서 정욱이 퇴각하면서 내뱉는 대사인 36개 주랭랑이 제일이라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36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상황 분류에 따른 계책으로 첫 번째 성정계입니다. 성정계. 이건 전쟁에서 이길 때 적을 압도하는 계략으로 이것도 1계부터 6계까지가 있는데요. 제1계는 만천과해. 이건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걷는다 이런 뜻인데요.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게 되면 나태해지고 자주 보면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다음 성정계 중 제2계로 위위구조. 이건 위나라를 포위하여 조나라를 구한다. 다시 말해 적을 공격하는 것은 분산시키느니만 못하고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비밀리에 공격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의미랍니다. 다음 제3계로 차도살인. 이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 이건 적은 분명하고 친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남의 힘을 빌려 적을 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각출로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랍니다. 제4계로 이일대로. 이건 잘 쉬고 난 뒤에 지친 적과 싸운다. 다시 말해 상대가 공격하다가 지칠 때를 기다리라 이런 의미랍니다. 다음 제5계로 진화타급. 남의 집에 불난 틈을 타서 도둑질한다. 다시 말해서 적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적을 패배시킨다 이런 의미랍니다. 다음 성정계의 마지막 제6계 성동격서.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서쪽에서 때린다. 적이 자아 통제를 할 수 없거나 홍수가 범람하는 것과 같이 혼란할 때 공격하여 멸망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죠. 다음 상황에 따른 두 번째로 적정계. 이건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의 세력이 비슷할 때
묘한 계략으로 적군을 무너뜨리는 계략이죠. 첫 번째로 제7계인 무중생유.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다시 말해서 없어도 있는 척하라, 이런 의미로서 있는 걸 없는 척하고 없는 걸 있는 척해서 적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전략이랍니다. 다음 제8계 암도진창. 이건 은밀히 진창을 걷는다. 유방이 삼진을 공격하러 나갈 때 한신은 번쾌에게 암도를 복구하라고 얼음장을 놓더니 정작 자신은 백도어로 금박 삼진을 틀어버린다는 그런 전략이랍니다. 다음 적정계 세 번째로 제9계 격안관화입니다. 적의 위기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적에게 내분이 일어나면 서로 열심히 물고 뜯게 끼어들지 말고 지켜보라는 소리죠. 이때 끼어들면 괜히 적들이 단결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 제10계 소리장도. 웃음 속에 칼을 감춘다. 이건 적으로 하여금 우리를 믿게 안심시킨 후에 비밀리에 이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비장의 무기는 숨기고 부드러운 외형의 강한 내면을 숨기는 것이랍니다. 다음 제11계 이대도강. 이건 오얏나무가 복숭아나무 대신에 쓰러진다. 이 의미는 작은 것을 희생시키고 전체의 이로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적정계의 마지막으로 제12계 순수견양. 이건 기회를 틈타서 양을 설적한다, 이런 의미로 적의 미세한 틈이라도 반드시 장악해야 하고요. 조그만 이익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에 따라 공정계. 이건 전쟁에서 자신을 알고 적을 안 다음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계략이지요. 공정계의 첫 번째로 제13계 타초경사. 풀을 베어 뱀을 놀라게 한다. 이건 가벼운 도발이나 간단한 미끼로 상대방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라는 것이죠. 가볍게 경고하여 상대방의 겁을 주어 도망가게 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제14계 차시환혼. 이건 시체를 빌려 영혼을 부른다. 이건 강한 자는 이용당하지 않죠. 그러나 약한 자는 도움이 필요하니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이용해서 원하는 바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제15계 조호이산. 호랑이가 산에서 나오게 한다, 이런 뜻으로 상대방이 유리한 지형에 있으면 지형 밖으로 꺼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적이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라는 겁니다. 다음 제16계 욕검고종. 이것은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일부러 풀어준다. 적을 지나치게 몰아치면 도리어 맹렬하게 반격을 하므로 상대가 최후의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외통수로 모으는 것을 금하는 계략이죠. 다음 제17계 포전인옥. 벽돌을 던져서 옥을 넣는다. 이건 작은 것을 미끼로 써서 큰 것을 노린다는 것이죠. 다음 공정계의 마지막으로 금적금왕. 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잡는다. 적의 주력을 괴멸시키고 그 괴수를 사로잡아 적을 와해시키는 거죠. 용도 물을 떠나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근대전, 현대전에서는 저격수들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답니다. 다음 상황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으로 네 번째 혼전계입니다. 이건 전쟁에서 적이 혼란할 때 사용하는 계략인데요. 혼전계의 첫 번째로 제19계 부저추신. 이건 가마솥 밑에서 타고 있는 장작을 꺼내버림으로써 끓어오르는 것을 막는다 하는 것인데요. 상대의 근본이 되는 취약점을 공략하라는 거죠. 당나라 말기 대장군인 이소가 절도사 감순의 반란을 진압할 때 일부러 곡창지대인 무창을 넘겨준 뒤에 각계격파해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20계 혼수모어. 이건 물을 휘저어 탁하게 만들고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뜨린 뒤에 내부 혼란을 틈타서 공격하고 약자를 당신의 편에 끌어들이면 적은 자멸하게 되죠. 다음 제21계 금선탈각. 매미가 허물을 벗고 감쪽같이 몸을 빼 도망가듯이 당면한 위기를 통해 기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적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원령을 보존하고 군대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하면
적이 공격하지 못하겠죠. 다음 제22개 관문 착적. 이건 문을 잠그고 도적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세력이 약한 적은 포위하여 길을 막고 포위하여 공격해야 합니다. 퇴로를 열어두면 완전히 섬멸하는 데는 불리하겠죠. 다음 제23개 원교 건공. 이건 먼 나라와 사귀고 이웃 나라를 공격하라는 것이죠. 진나라의 명제상 범수가 낸 전략인데요. 가까운 적부터 잡아라. 멀리 있는 적과는 정치적 주장이 다를지라도 잠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혼전계의 마지막으로 제24개 가도멸객. 길을 빌려 괭나라를 멸하다. 이건 진나라 때 순식이 길을 빌려 괭나라를 멸한 데서 유래한 것인데요. 이건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공격하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도를 적이 모르게 숨겨라, 이런 의미랍니다. 다음 상황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으로 5번째 병전계. 전쟁에서 적을 밀어낼 때 사용하는 계략이랍니다. 첫 번째로 제25개 투량환주. 대들보를 빼돌려 기둥과 바꿔친다. 이건 주력이 눈치채지 못하게 주력 부대를 빼내어서 약점을 찌르는 것으로 수레의 바퀴를 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다음 제26개 지상매괴. 뽕나무를 가리키며 회화나무를 욕하는 것이랍니다. 적의 동맹을 뜨끔하게 만들어라는 것으로 영고숙이 정장공의 불효를 지적하기 위해서 올빼미를 욕한 설화와 우맹이 초장왕을 깨우치기 위해 뽕나무로 연극을 한 것이 유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제27개 가치부전. 이건 어리석은 척하되 정말로 미치지는 않아야겠죠. 무지한 척하되 무슨 행동은 하지 말고 총명한 척하면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런 의미죠. 번개가 순식간에 치는 것처럼 기미를 누설하지 말고 조용히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제28개 쌍옥추제. 지붕 위에 사람을 유인하여 두고 사다리를 치운다는 것입니다. 유인하고 가두는 전략으로 유기가 제갈량께 써먹은 것으로 유명하죠. 적이 판단착오를 일으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제29개 수상개화. 나무에 엉터리 꽃을 피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기러기가 높이 날아오를 때는 날갯짓으로 위용을 더하는 것과 같이 일부러 세력을 크게 부풀려 적이 물러나게 하는 것이랍니다. 다음 병정계의 마지막으로 제30개 방객 위주. 손님이 대래 주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죠. 기회를 엿보아 발을 들여놓고서는 관건을 파악한 다음에 차츰차츰 영향력을 확대하여 마침내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에 따른 분류 마지막으로 패전계입니다. 이건 전쟁에서 지고 있거나 절대 열세가 예상될 때 사용하는 계략인데요. 그 첫 번째로 미인계.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미인을 이용하여 적을 대하는 계략인데요. 강한 군대는 그 장수를 공격하고 지략이 뛰어난 자는 색정을 이용하는 거랍니다. 병사가 태페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전투 의지가 꺾이게 되죠. 제32개 공성계입니다. 본진을 비우는 계략인데요. 본진을 비워서 뒤를 공격하는 계략으로 아군의 전력을 고의로 허약한 척 위장해서 적군을 끌어들여 포위 섬멸하는 법으로 삼국지연이 제갈량의 공성계가 이 방면에서 유명하답니다. 다음 제33개 반간계. 적의 첩자를 이용하는 전략이죠. 적의 첩자를 유혹이나 회유하여 거짓 정보를 흘려서 적을 속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간질을 통해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계략인데요. 진평의 주특기로 항우와 범정의 사이를 벌려 초나라 작전 능력을 꺾어 놓았죠. 조선도 임진왜란 당시 요시라에 제대로 당했던 계략이기도 하답니다. 다음 제34개 고육계. 자신을 희생해서 적을 안심시키는 계략인데요. 삼국지연의에서 황계가 주유와 짜고 자신의 몸을 채찍질 당하게 하여 조조가 거짓 투항인지를 간파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음 제35개 연환계. 여러가지 계책을 연결시키는 것인데요. 계략을 삿을 묶듯 연결하여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건
적벽대전 당시 구사한 계략들이 일종의 연안계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36계, 주의 상계라고 하는데요. 답이 없으면 튀어라. 이것이 36계 주랭랑의 기원이라고 하죠. 손해나 패배가 뻔한 전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불리하면 그냥 교전을 피한 다음에 더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한타 러시 가거나 아예 게릴라 테러전으로 쑤시거나 하는 등의 더 유리한 전투를 취사 선택해야 하죠. 강한 적과 싸울 때는 태각하여 공격할 기회를 찾는 것도 허물이 되지는 않잖아요. 도주는 자주 사용되는 군사 전략의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싸우다가 불리할 때 소위 말하는 36개 주랭랑, 여기서 말하는 36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세월이 엄청 변함에 따라 현재의 병법과는 모순되는 점도 많지만 그 당시로는 정말 엄청난 계략이었다고 하죠. 우리가 말로만 듣던 36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